사형제도 모라토리엄 중단 소식에 역시 굉장히 반갑고 강력한 지지를 표시하는 쪽입니다. 예, 저는요. 다만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사형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에서 65% 정도 예, 나옵니다. 예, 굉장히 예, 강합니다. 그리고 저희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의견을 진심으로 모두 존중합니다. 그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은 정의에 관한 신념이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될 만한 의견들입니다. 이 존중을 전제로 사형제도에 대한 몇 가지 경제학적 견해를 소개해 드리고요. 왜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잠깐 예, 덧붙이겠습니다. 예. 지금 나온 뉴스를 잠깐 살펴보죠. 작년 대선 후보 TV 토론 때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라고 답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형제 폐지가 이제 공약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유인태 전 의원이 발의했던 사형제 폐지 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심상돈 교육국장 말은 지난해 12월에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보고 자리에서 나왔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문재인 대통령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가 이제 교육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예, 하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사형제가 존재하는 나라죠. 그런데 1997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21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없는 나라로 분류가 돼요. 이걸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고 예, 부르는데 예. 제도는 있지만 수행을 안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사형이 완전히 폐지된 나라가 102개국이고요. 사형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한 3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개 나라가 법적 혹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예. 전 세계 나라 중에 과반수 이상이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형 제도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 양쪽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범을 사형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장 사형수환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끔찍한 거죠.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전두환 때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 현대사가 얼마나 왜곡이 됐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예. 예. 그 일 말고도 독재 정권 시절에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로 알려졌던 죽산 조봉암 선생이 간첩죄, 국가보안법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에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조봉암 선생의 간첩 혐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뭐 사법살인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멀쩡한 사람을.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을 정치적인 이유로 진짜 사법살인을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아주 명백한 사례죠. 유명한 사건이 또 있죠. 1974년 민청년 사건의 경우에는 180명의 학생들이 구속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8명,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18시간 만에 우홍선, 김용원, 송상진, 하재환, 이수병, 도혜종, 여정남, 서도원 이 8분이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참 처참한 예,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치범을 사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예, 같아요. 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 흉악범에 관한 문제로 좁혀지는 예, 겁니다. 예. 실무적으로만 보면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는 위헌이다라고 판결하는 거고, 셋째는 사형제 폐지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1번, 2번 방안은 다 어려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자유당 쪽이 사형 폐지에 찬성할 리가 없고요. 예. 헌법재판소 사형제 위헌 판결은 이게 여러 차례 위헌 소송이 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헌법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110조 사항에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어쩌고 뭐 단심으로 할 수 있다 하고 맨 끝에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헌법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위헌이다라고 판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청와대가 제시했던 새 헌법에는 이 사형이라는 단어를 아예 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헌이 이제 물 건너갔기 때문에 헌재 판결로는 사형제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이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추진하는 방안도 그래요.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정서가 1989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에 가입을 하면 유엔 총회 조약이기 때문에 군대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죠. 이러면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형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을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말이 조금 거친데 손익비용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손익비용 모델의 선구자격이 아이작 에를리히라는 법경제학자인데 1975년에 에를리히가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은 굉장히 복잡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사형 집행을 한 건 하면 최소한 한 건의 살인을 막거나 많게는 8건의 살인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익과 비용으로 선택을 하는 전형적인 경제학적 모델입니다. 사형으로 1명을 죽이면 5명이 살고 어떤 지역에서는 8명이 살고 어떤 지역에서는 1명이 살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걸 이익이라고 볼 때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걸 비용이라고 볼 때